레스가 문고리 뜯는 장비를 꺼내며 줄리에게 말했다. 그런 말투는 누구에게 한 말인지에 따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떤지에 따라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모욕적인 희롱이 될 수도 있다. 이 닥쳐 짜샤. 피트가 레스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소나기의 망치와 불안감과 위태로움이 느껴졌다. 어라, 나는 속으로 외쳤다. 아니, 이 사이로 그 소리가 새어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셋이 크리스타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신발 끄는 소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린 것일 수도 있었다. 레스는 우리를 보고 상황을 판단했는지 다시 피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 뒤 고개를 한쪽으로 기우뚱 숙인 채 피트를 노려보았다. 제대로 들은 거 맞지? 니놈 자식이 나한테 입닥치라고 했겠다? 라는 식으로 빤히 쳐다보았다. 피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두 발바닥은 그대로 바닥에 붙어 있었지만 몸은 뒤로 슬쩍 젖혀져 있었다. 피트의 얼굴에서도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곧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과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인정하는 체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마음이 읽혔다. 안녕. 크리스타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못 본 척했다. 뭐하고 있었어? 나는 레스가 주먹을 내밀고 피트를 한 방 치리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녀석은 동작을 멈추고 멋진 대답을 궁리하고 있었다. 녀석이 부디 망치질이나 계속해주길 바랐다. 물론 주먹이든 망치든 내려치는 순간 나도 대응해야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피트를 한 방 먹이면 나도 복숭아 깡통으로 제대로 한 방 돌려줘야 하나? 내 나름대로 이 임무를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피트는 내 친구니까 나라도 나서야 했다. 하지만 우선 먼저 여자애들을 옆에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 크리스타는 레스를 은근히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응, 크리스타가 대답을 재촉했다. 마침내 레스가 크리스타를 쳐다보았다. 안녕, 레스 오빠. 안녕, 줄리. 크리스타는 피트에게만은 인사하지 않았다. 얼핏 보기엔 레스의 편을 들어주려고 피트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도통 여자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었다. 어디서 저런 고도의 전략을 배웠는지 모르겠다. 다만 목소리만으로도 덩치 큰 사내를 제압하는 예쁜 여자애를 얕잡아 봐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레스의 몸은 반쯤 크리스타를 향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크리스타가 또박또박 물었다. 레스는 크리스타 쪽으로 완전히 몸을 들렸다. 보물찾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 크리스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라디오를 찾았어. 그 대답은 피트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스가 대답을 했다. 피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대로 서 있었다. 보병 보여주도록 레스가 거들먹거렸다. 사람들은 가끔 피트를 보병이라고 불렀다. 피트의 성인 두보이스가 보병을 뜻하는 도우보이와 발음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피트는 긴장을 풀고 라디오를 들어 올렸다. 아직 배터리가 있어. 하지만 수신 상태는 엉망이야. 레스가 의기양양하게 설명했다. 2층에서 틀면 좀 더 나을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타가 말했다. 더 잘 들리겠지. 내가 끼어들었다. 대화에 끼어야 할 때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크리스타가 또다시 물었다. 담요? 내가 다시 끼어들었다. 크리스타는 그런 나를 힐끗 쳐다봤다. 말로 옮기자면 내가 할 말을 모조리 잘라 먹을 거야? 아니면 내가 할 수 있게 내버려 둘래? 따위의 경고 메시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리 못마땅한 건 아닌 듯 했다.
레스가 깐족거렸다. 듣기에 따라 달리 들릴 수도 있었지만 달리 들릴 수도 말이었지만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꾸했다. 글쎄 잘 모르겠네. 제법 멍청해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녀석이 웃어댔다. 야비한 느낌 따위는 전혀 없는 순수한 웃음이었다. 갑자기 아차 싶은 기분이었다. 레스 녀석의 감정이 막연하게나마 느껴지면서 녀석이 처한 문제가 뭔지 왜 난폭하게 행동하는지도 알 것 같았다. 이제야 레스가 엘리야와 같은 교실을 쓰는 이유를, 삐쩍 말라빠진 작은 체구의 엘리야를 괴롭히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크리스타를 쳐다봤다. 크리스타도 나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남자애들은 다 가스롭거든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나 역시 고개를 살짝 끄덕여 그 점을 인정했다. 좋았어. 그럼 우리 라디오 성능을 시험해보자. 배터리 불빛이 약해지기 전에 라디오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갈지 궁금했다. 하루 정도? 라디오에 딸린 작은 전구의 불빛은 배터리가 언제 멈추게 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때 탁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레스의 망치질 한 방에 양호실 문 자물쇠 부분에서 실린더가 튕겨져 나왔다. 나는 피트에게 걸어가 배를 한 방 때리는 신용을 했다. 우리의 인사법이다. 거기에는 안심해, 나 여기 있어 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피트는 슬쩍 웃어 보였다. 레스가 손바닥으로 문을 밀어 열자 모두 양호실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다. 양호실은 금강 같았다. 우리는 라디오를 가운데 두고 의자를 끌어다 반원 형태로 앉았다. 라디오는 교탁 위에 올려놓았다. 엘리야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제이슨이 다이얼을 이리저리 맞춰보고 있었다. 제이슨은 오후 내내 경지용 자동차를 손보다가 깜깜해져 작업이 힘들어지자 실습실에서 교실로 돌아왔다. 그동안 모두가 제이슨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제이슨을 빼놓고서 우리끼리 라디오를 듣는 일이 미안한 짓 같았다. 길은 여전히 눈에 파묻혀 있었다. 아침나절보다 30 내지 60cm는 더 쌓인 것처럼 보였다. 7번 도로에는 여전히 차량 한 대도 보이지 않았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언덕 위 그 집에는 지붕 홈통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았다. 어두워진 까닭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왠지 어둠 탓이 아닐 듯 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눈발이 더 세진 건지 약해진 건진 알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똑같아 보이기 시작했다. 내린 눈을 가늠해 보는 것도 지쳐버렸다. 3, 4분 동안 지켜보다 긴장이 풀리면 그저 그러려니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다 다음 2, 3분 사이에 두 배 정도로 심하게 퍼붓는 걸 보고 나면 아예 보지 않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디오는 검정 박스 모양이었고 잡아당기면 쭉쭉 뽑아져 나오는 안테나가 달려 있었다. 나와 레스가 이리저리 만져보았을 때에는 잡음이 어마어마했지만 제이슨이 매만지자 잡음이 좀 줄어들었다. 제이슨의 손재주와 지식은 비교 불가능할 만큼 차원이 달랐다. 나도 자주 라디오를 들었다. 버튼식의 자동 탐색 기능까지 달려 있었지만 완전 문외한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라디오는 80년대 혹은 그보다 오래된 구닥다리였다. 갑자기 피트가 입을 열었다. 거기서부터는 천천히 돌려 불빛 좀 보면서 그렇게 하자. 사람 목소리가 몇 마디 들려왔다. 기계적으로 녹음된 목소리 같았다. 비상보도국의 공식 안내입니다. 급싱한 북동풍이 남부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서서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한 바람이 동반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운전을 삼가해 주시고 식량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관계 당국은 현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반복 안내합니다. 비상보도국의 공식 안내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그런 다음 전자신호음의 삐 소리가 길게 지속되었다. 진짜 고막이 찢어질 만큼 시끄러웠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그런 것 같았다. 우리는 등을 펴고 앉아 한꺼번에 입을 열었다. 기계 같은 거야. 바퀴가 달린 기계 말이야. 말하자면 기계의 한 부분이 올라오면 다른 쪽 부분이 내려가며 회전하듯 북동풍도 그렇게 생긴 동력으로 계속 소용돌이 치는 거지. 레스가 아는 척했다. 그건 토네이도야. 아니 이건 줄리가 나섰지만 맞는 말은 아니었다. 아니 이건 토네이도보단 느리지만 거대해. 레스가 응수했다. 1000배는 크다고 할 수 있어. 길이와 구름에 따라 전부 다르게 진행되는 거야. 그러다가 한꺼번에 모두 섞여 눈이 되어 내리는 거지. 왜 눈으로 변하는 건데? 줄리가 따졌다. 추위 때문이지 않을까? 레스가 되물었다. 녀석이 그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였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이야. 내가 나서서 설명했다. 지난 겨울 텔레비전에서 북동풍과 눈에 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다. 두 개의 거대한 공기층 사이에서 눈이 만들어지는 거래. 아 맞다. 기단이라고 했다. 어쨌든 하나가 좀 더 따뜻하면 다른 하나는 좀 더 차갑대. 그래서 위아래로 빙빙 회전하는 거고 압력에 저항하는 거라고 했던가? 암튼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습기는 바다 위로 이동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쪽으로 회전하면서 차츰 차가워지고 무거워지면 눈이 되어 떨어지는 거래. 그런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자체 에너지 방출이 전부 끝나거나 기단이 깨지거나 이동해버리면 그때서야 멈춘다고 했어. 나는 잠시 설명을 멈췄다. 순전히 호흡 고르기 위해서였지 내가 말한 전부가 맞는 건지 자신이 없었다. 지난 겨울은 벌써 오래전이고 그나마도 뉴스 시간대에 아주 잠시 다뤄졌던 내용이었다. 누군가가 내 설명에 뭔가 덧붙이길 바랐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방금 한 말이잖아. 레스가 쏘아붙였다. 하지만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는 건데? 줄리가 또 물었다. 다른 누가 대답해 주길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 대답은 내 차지였다. 아마 전선에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차이에서 생기는 거 아닐까? 바로 그 지점에서 나도 레스처럼 미천이 다 드러나고 말았다. 다행히 삐소리가 라디오에서 다시 울려 펴지기 시작했다. 모두 라디오에 관심을 모았다. 다른 채널로 맞춰보자. 크리스타가 제안했다. WKAR로 맞춰봐. 피트가 말했다. WKAR은 타타와 지역 내 3개의 도시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었다. 리틀 리버 시내에 있는 옛 기차 역사의 사무실이 있는데 라디오 방송국 건물이 시내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송국 외에도 우체국, 시청 그리고 가게 몇 곳이 리틀 리버에 있었지만 그나마도 가게들 중 하나는 주말에만 영업하는 자그마한 골동품 상점이었다. KWAR 99.9 FM에 맞춰주세요. 고등학교 농구와 축구 시합을 중계하는 KWAR 지역 업체들의 어설프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광고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같은 반 친구 아빠가 이탈리아 사람 발음을 흉내내어 피자집 홍보를 하는 식이었다. 제이슨은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우리 모두는 라디오 숫자 표시판
위에서 작은 바늘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방송국 송신기가 떨어졌을지도 몰라. 제이슨이 말했다. 그러게 그 조그만 방송국 사무실은 눈에 묻혔을 거야. 레스 녀석이 맞장구 쳤다. 엘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이 다른 채널에 맞춰보자며 우겨댔다. 이리저리 다이얼을 맞춰보는 동안 방정맞은 DJ 목소리도 잡히지 않았고 청승맞은 구닥다리 노래도 잡히지 않았다.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내지 않아서인지 방송국에서 노래를 내어주지 않는 건지 눈폭풍이 수신을 회박 놓아서인지 알 수 없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라디오도 고물 덩어리일 뿐이었다. 드디어 하트포트에 있는 제법 큰 방송 채널의 다이얼이 맞춰졌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진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제이슨은 한 손을 들어올리고 피트와 나에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제이슨이 볼륨을 높이자 우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분명 성인 남자의 말소리였다. 마치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듯 산만한 목소리였고 혼자 있기 불안해서 뭐라도 중얼거리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어쩌면 남자는 방송 중이란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7명은 더듬거리는 남자의 말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이런 어쩌라고 바깥은 엉망진창이잖아. 심각하게 끔찍해. 남자는 미친놈처럼 떠들고 있었다. 피곤에 절은 목소리는 조금 쉰 듯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떠들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우리처럼 눈보라가 시작된 뒤 줄곧 방송국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였던 건 아닐까? 하지만 남자는 하트포트에 있었다. 그곳이라면 상황이 끔찍할 리 없었다. 나름대로 큰 도시이고 건물들끼리 연결되어 있고 육교 외에도 5개 인도처럼 높은 곳도 있을 테니 사람들이 돌아다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지금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계 자본 보증사에는 별 탈이 없습니다만 부디 여러분이 가입한 제 보험 모사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자동차, 남자는 생명이라고 재빨리 말하고는 말을 끊었다. 밖에 사람 하나가 보이네요. 남자분인데 엉망이 된 도로 한가운데로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막 넘어졌습니다. 백설탕 더미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개미 한 마리 같네요. 아, 이제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온통 눈을 뒤집어 썼습니다. 설탕가루를 묻힌 도넛골이에요. 아무쪼록 저 남자분에게는 꼭 가봐야 하는 중대한 일이 있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외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 예, 말하는 사이에 다시 언덕을 내려가고 있군요. 세찬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냈다. 창문 너머로 그 외로운 남자가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졌다.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내려오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슨 수를 쓰든 실내에 계시도록 하십시오. 가장 최근에 들은 소식에 따르자면 하트포트 시내에만 3m 30cm가 쌓였다고 합니다. 외곽 지역은 더 쌓였다는군요. 자꾸 별 볼 일 없는 이 학교 건물보다 외딴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가 라디오에 집중하던 사이 복도 비상등이 깜빡거리다가 나가버렸다. 나는 그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다른 애들은 라디오에서 새어나오는 흐린 불빛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이미 꼭대기에 도달했네요. 여러분, 지금 단층 집이나 목장 가옥에 계신다면 환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굴뚝이 있다면 틈틈이 청소를 해두세요. 지금 내리는 눈의 결정이 단단해져 굴뚝에 몇 겹으로 얼어붙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도 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레스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내뱉었다. 엘리야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둘은 단층 집에 살고 있는 게 분명했다.